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갑자기 검은 자동차와 500명의 연방요원이 들이닥쳤습니다.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하세요. 한국인 300명이 체포됐어요. 70억 달러 투자 프로젝트가 멈춰섰습니다. IC 역사상 최대 규모 단속이었죠. 하지만 정말 이들이 범죄자였을까요? 왜 하필 트럼프가 홍보했던 그 공장이었을까요? 현장을 목격한 미국인 직원의 충격적인 증언.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지금 들려드립니다. 저는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함께 건설하고 있는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는 현지 직원 리사입니다. 2025년 9월 4일 오전 10시 45분, 평소처럼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하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공장 입구에 수십 대의 검은색 차량들이 몰려왔습니다. 헬리콥터 소리가 머리 위를 맴돌았죠. 뭔가 이상해. 동료들과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불안해하던 그때 완전 무장한 요원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면을 쓰고 총을 든 이민세관단 속국 요원들이었어요. 현장 전체에 대한 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즉시 건설 작업을 중단하고 지금 바로 모든 업무를 종료하십시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전쟁터 같은 긴장감이 공장 전체를 뒤덮었거든요. 국토안보수사국, FBI, 마약단 속국까지 총 500명의 요원이 동원된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평범했던 하루가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뀌었어요. 요원들은 우리를 길게 줄 세웠습니다. 한 명씩 신분증과 비자를 확인하더군요. 저는 미국 시민이라 괜찮았지만 한국인 동료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우리는 차례를 기다렸다가 그들에게 신분증을 주고 신원 조회를 하게 한 다음에 그들이 가라고 하면 가야 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김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자여행 허가로 출장 온 LG에너지솔루션 직원들이 먼저 버스에 태워져 나갔어요. 현대엔지니어링 건설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총 475명이 체포됐는데 그중 300명이 한국인이었어요. 어떤 동료는 체포되지 않으려고 인근 연못에 뛰어들기도 했고 환기구에 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이야?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함께 점심을 먹고 농담을 주고받던 평범한 사람들이 범죄자 취급받으며 끌려가고 있었거든요. 특히 박 엔지니어는 아침에 아들 생일 케이크를 사러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수갑을 찬 채 버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지아주 폭스턴 구금시설로 향하는 버스들이 하나씩 떠나갈 때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70억 달러가 투입된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순식간에 멈춰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홍보했던 그 투자 유치 성과가 이런 식으로 끝나다니. 저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동료들을 바라보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지역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와 LG가 불법 노동자를 고용했다는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CNN에서는 전쟁터 같았던 현장이라고 보도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IC 역사상 최대 규모 단속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답답함을 느꼈어요. 사실과 다른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준 기업이 이런 식으로 배신하다니. 지역 상공회의소 회의에서 한 사업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그 회의에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정말 험악했어요. 1,400명이 근무하던 공장이 갑자기 멈춰 서면서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완공되면 8,000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었던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한 거죠. 카페 사장인 제니는 저에게 하소연했어요. 리사, 한국 직원들이 매일 커피 3잔씩 사러 왔는데 이제 손님이 반으로 줄었어. 월세는 어떻게 내? 주변 식당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붐비던 한식당 김치찌개집은 텅 비어 있었고 편의점 매출도 급격히 떨어졌죠. 심지어 렌터카 업체까지 타격을 받았어요. 브라이언 카운티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70억 달러 투자가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애들 취업할 곳이 사라지면 어쩌지? 주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졌어요. 지역 부동산 가격도 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들까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주 의회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한 의원은 이런 식으로 법을 어기면서 투자한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반면 경제계에서는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라며 신중론을 폈어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는 갖가지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원래 이런 식이야. 값싼 노동력만 찾아다니는 거지 같은 악성 댓글들이 달렸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평소에 알던 한국인 동료들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정말 그들이 의도적으로 법을 어긴 걸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이 수개월간 준비된 치밀한 작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단순한 이민법 위반치고는 너무 큰 규모였거든요.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정말 잘못한 건지 직접 알아보기로 했어요. 먼저 인사팀에서 일하는 친구 메건에게 물어봤습니다. 메건, 한국인들 비자 상황이 정말 문제가 있었던 거야? 메건은 고개를 저었어요. 리사, 그게 이상한 거야. 대부분이 전자여행허가나 상용 비자로 들어온 출장자들이었거든. 회사에서도 비자 문제는 항상 조심스럽게 관리했는데. 그녀는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2년 전에도 비슷한 일을 겪어서 더욱 신경 쓰고 있었어. 저는 궁금해졌어요.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메건이 자세히 설명해 주더군요. 그때도 이민 단속 정보가 미리 유출됐는데 현대차는 사전에 파악해서 직원들을 출근시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LG에너지솔루션 쪽에서 한 임원이 직원들을 출근시켰고 결국 LG 관련 직원들만 모두 체포됐다는 거였어요. 정말 이상하지 않아? 메건이 속삭였습니다. 단속국에서 미리 귀띔까지 해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다음 날 저는 폭스턴 구금시설에 면회를 갔습니다. 함께 일했던 박 엔지니어를 만날 수 있었어요. 박 엔지니어님 괜찮으세요? 그는 지친 표정이었지만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리사, 저는 정말 출장으로 온 건데 말이에요. 배터리 기술 검토차 3주 예정으로 왔거든요. 박 엔지니어는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전자여행 허가로 들어와서 회의 참석하고 기술 자료 검토하는 게 전부였어요. 급여도 한국에서 받고 있고 숙소도 회사에서 제공한 호텔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불법 취업이라니.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박 엔지니어가 계속 말했어요. 수색 영장에는 히스패닉계 4명이 주요 대상이었대요. 안드레이나 푸엔테스, 케빈 사발레타, 데이비드 사발레타, 훌리오 곤잘레스. 우리는 그들을 찾는 과정에서 덤으로 잡힌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법무팀 변호사인 톰에게도 물어봤어요. 톰, 이런 경우가 정말 불법인가요? 이 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복잡한 문제야, 리사. 출장과 취업의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거든. 특히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더욱 그래.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한국 총영사관에서 파견된 변호인단도 만났습니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를 비롯한 외교부 현장 대책반이 직접 와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대부분이 정당한 출장 목적이라며 과도한 단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체포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변호사 중 한 명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상한 점이 많아요. 왜 하필 이 시점에, 왜 이렇게 대규모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홍보했던 투자 프로젝트를 이런 식으로 타격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는 분명 다른 배경이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단순한 이민법 위반치고는 너무 많은 의문점들이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일하는 대학 동창 제이슨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리사, 내가 일하는 그 공장 사건 말이야. 정치권에서 난리 났어. 제이슨은 국회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내부 정보를 들려줬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주진우 의원이 완전히 뒤집어졌어. 자국민 보호를 못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했다더라. 그리고 한정혜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까
체포된 317명 중 170명이 전자여행허가로 입국했던 거래. 그게 뭐가 문제인데? 저는 물었어요. 제이슨이 설명해 주더군요. 문제는 미국 비자 제도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데 공장 건설을 위한 출장에 대한 유연한 비자 발급 방안이 없어.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더 놀라운 건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였습니다. 제이슨이 들은 바로는 이번 단속이 연간 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 추방이라는 트럼프의 공약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하루 최소 3,000명 체포가 목표래. 그런데 농장이나 식당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대형 건설 현장을 타겟으로 잡은 것 같아.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숫자 채우기용이었다는 거야? 70억 달러를 투자한 글로벌 기업의 현장이 정치적 쇼의 무대가 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뒤 한국에서도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우리 기업, 국민이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대미 투자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비자 체계 점검에 나섰다고 했어요. 조현 외교부 장관도 나섰습니다. 구금시설에서 풀려날 한국 근로자들이 향후 미국 출입과 관련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 측과 대강 합의한 상태라고 발표했죠. 이재명 대통령도 대처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공장 건설이 중단되면서 하루 수백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협력업체들도 인력 공백 때문에 공정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민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미국의 산업정책과 이민정책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벌어진 상징적 사건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떠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외교적 노력이 효과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를 비롯한 외교부 현장 대책반이 폭스턴 구금시설을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방문해서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진행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매건이 급히 저를 찾아왔어요. 리사, 좋은 소식이 있어.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미국 당국에서 일부 구금자들을 석방하기 시작했대. 특히 명백히 출장 목적이었던 사람들부터 말이야.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이야? 박 엔지니어님도 포함되어 있어. 매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 오후에 첫 번째로 석방될 예정이래.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한국 정부에서 전용기까지 보내서 안전하게 귀국시킬 계획이라는 거야. 실제로 그날 오후 박 엔지니어를 비롯해 50명 정도가 먼저 석방됐습니다. 저는 구금시설 앞에서 그들을 기다렸어요. 박 엔지니어가 나오는 모습을 보니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박 엔지니어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박 엔지니어는 지친 표정이었지만 억울함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리사, 고마워요. 정말 힘든 일주일이었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그는 구금 기간 중에 들은 이야기들을 들려줬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번 단속의 진짜 타겟은 우리가 아니었어요. 박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수색영장에 명시된 히스패닉계 4명을 찾는 게 주목적이었는데 우리는 신분 확인 과정에서 덤으로 잡힌 거였대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현장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습니다. 국토안보수사국 스티븐 슈랭크 특별수사관이 브리핑에서 밝힌 바로는 일부는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고 일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했지만 취업은 금지된 상태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정당한 출장 목적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법무팀 톰도 저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리사,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도 복잡한 문제야. 출장과 취업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법 적용이 이루어진 것 같아. 특히 장기간 진행되는 건설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어.
한국 언론들도 이 문제를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비자 제도의 한계, 글로벌 기업 투자와 이민 정책의 충돌 같은 분석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 엔지니어와 함께 공항으로 향하면서 생각했어요. 다행히 진실이 밝혀지고 있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겠어. 단순히 사람을 석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석방 소식이 전해진 지 이틀 후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HL-GA 배터리 회사 측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관련 당국과의 협의를 마치고 공장 건설을 재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안도했어요. 아침 7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공장 입구에는 이미 많은 동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에서 급히 파견된 새로운 출장팀도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철저한 비자 검토를 거쳐서 온 사람들이었죠. 리사.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엔지니어였어요. 그는 한국에 다녀온 후 다시 정식 취업 비자를 받아서 돌아온 거였습니다. 박 엔지니어님,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박 엔지니어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요. 무엇보다 리사 같은 동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게 됐죠. 공장 내부는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멈춰있던 건설 장비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배터리 생산 라인 설치 작업도 재개됐어요.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일정이 최소 3주는 지연될 것 같다고 프로젝트 매니저가 말했어요. 지역 상공회의소에서도 화해 제스처를 보내왔습니다. 회장인 마이클 존슨이 직접 공장을 방문했어요. 이번 일로 여러분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점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현대차와 LG의 투자를 환영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고 싶습니다. 카페 사장 제니도 저를 찾아왔어요. 리사, 미안해. 그동안 한국 분들한테 좀 차갑게 굴었나 봐. 사실 장사가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야. 이제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 제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국과 기업, 출장자를 위한 새로운 비자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산업통상자원부도 대미 투자 기업들을 위한 법무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공동으로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를 지역 주민들에게 소개하고 반대로 미국 직원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한국 동료들과 함께 김치 만들기 클래스를 열고 한글 기초 강의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많은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박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겪고 나니까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이번 위기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공장 재가동 첫 주가 끝나갈 무렵 완공 예정일도 새롭게 확정됐습니다. 비록 3주 늦어졌지만 8,000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탄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이 모든 경험을 되돌아보며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는 걸 느껴요. 무엇보다 우리 지역 사회와 한국 기업 간의 관계가 훨씬 깊어졌습니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위기를 기회로 바꿨어요. 지역 인재 채용을 30% 늘리기로 했고 브라이언 카운티 장학금 제도도 신설했습니다. 연간 100명의 지역 학생들이 공학 분야 장학금을 받게 된 거죠. 저도 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박 엔지니어는 이제 완전히 우리 팀의 핵심 멤버가 됐습니다. 리사, 이번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단순히 기술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진짜 소통하는 법을 알게 됐죠. 그는 매주 금요일마다 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배터리 기술 강의를 하고 있어요. 지역 정치인들의 태도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외국 기업 감시를 강화하자고 했던 의원들이
이제는 글로벌 기업과의 상생 모델을 만들자고 나서고 있어요. 조지아주 경제개발청에서는 우리 사례를 성공 모델로 홍보하기까지 합니다. 카페 사장 제니는 이제 저와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가 됐어요. 리사,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그녀는 이제 한국식 커피 메뉴도 추가했고 한글로 쓴 환영 문구도 걸어놨습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국토안보부는 기업 출장자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장기 프로젝트 참여자들을 위한 특별 비자 카테고리도 신설 검토 중이라고 해요. 이번 사건이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된 거죠. 한국에서도 후속 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기업 해외 진출 법무 지원센터를 신설했고 대미 투자 기업들을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도 시작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우리 기업과 국민의 해외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공장 분위기였어요. 예전에는 한국 팀과 미국 팀이 따로 놀았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의 팀이 된 느낌이에요. 점심시간마다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고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바비큐 파티도 열어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진정한 글로벌 협력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투자하고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느 날 박 엔지니어가 물어봤어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신뢰와 이해가 있으니까요. 70억 달러 투자 프로젝트는 이제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선 의미를 갖게 됐어요. 서로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이 된 거죠. 완공되면 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겠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이 공동체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갈등을 화합으로 만들어낸 우리 모두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민법 위반을 넘어 진정한 글로벌 협력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갈등을 화합으로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현재 조지아 공장은 정상 운영 중이며 8,000개 일자리 창출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